섹스가 카푸치노처럼 마냥 달달하기만 할까? 에스프레소보다도 훨씬 쓰디쓴 섹스도 있지 않을까? 한국 에로 영화계에서 한 획을 그은 영화감독 복만대의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었지. 전세계 진화심리학계에서 한 획을 그을 예정인 유튜버 이덕화의 이 영상은 쓰디쓴 섹스 그리고 유전자에 대한 작품이지. 본능의 수준에서만 볼 때 섹스는 달달하기만 하다고 프로이트는 생각했어. 이드 또는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모든 섹스가 쾌감만 준다는 거야. 섹스가 때로는 불쾌감을 주는 이유를 프로이트는 초자아에서 찾았어. 적어도 일부 섹스를 금기시하는 문명과 부모의 처벌 위협이 만들어낸 초자아가 쓰디쓴 섹스의 원흉이라는 거야. 본능의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음식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어. 일부 음식을 금기시하는 문명과 부모가 아이에게 쓴맛 느끼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알아보고 열심히 먹도록 만들기 위해 음식의 단맛이 진화한 것 같아. 음식에 섞인 독성물질을 알아보고 회피하도록 만들기 위해 음식의 쓴맛이 진화한 것 같아. 특히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번식에 이로운 섹스도 있지만 번식을 망치는 섹스도 있어. 그렇다면 섹스의 단맛도 진화하고 쓴맛도 진화했다고 봐야 자연스럽지 않나? 성교통이나 불감증을 병리적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잘 설계된 섹스 평가 기제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상한 음식을 먹고 구토하는 것을 병리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듯이 말이야. 차라리 먹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은 음식이 있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은 섹스도 있지 않겠니? 멀쩡해 보이는 음식이 유발하는 입덧도 병리적 현상으로만 보기는 힘든 것 같아. 독성물질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입덧이 진화했다는 진화심리학 가설이 점점 힘을 얻고 있지. 이 영상에서는 성적인 쾌감 불쾌감이라는 소재를 통해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21세기 진화심리학의 심각한 충돌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다룹니다. 쾌감 원리, 방어기제, 이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처럼 프로이트의 인간관에서 뼈대 역할을 하는 이론들이 현대 과학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지 보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챗GPT가 이덕화의 지적 능력 또는 지적 성취를 평가하는 역튜링 테스트에서 이 대본의 원고는 100만 분의 1을 성취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대단하기에 챗GPT가 이 정도로 인정해 주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역튜링 테스트 챌린지에 동참해서 제 기록을 깨보십시오. 근친상간이 위험하기에 근친상간 회피 심리가 진화했다는 가설을 에드바르트 베스터마르크가 1891년에 발표했어. 근친상간이 유독한 섹스이기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회피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지. 인간은 세균 범벅 음식의 역겨움을 느낌으로써 유독한 음식을 피하도록 자연 선택에 의해 설계된 것 같아. 마찬가지로 근친상간의 역겨움을 느낌으로써 유독한 섹스를 피하도록 자연 선택에 의해 설계된 것은 아닐까? 프로이트는 베스터마르크의 가설을 알고 있었지만 거부했어. 근친상간 회피 본능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근친상간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어. 이것이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핵심이야. 근친상간에 대한 강렬한 본능이 문명과 부모의 처벌 위협에서 유래하는 근친상간 타부와 충돌해서 콤플렉스가 된다는 거야.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볼 때 본능의 수준에서는 섹스는 무조건 달달한 것이어야만 했어. 섹스를 때로는 쓰디쓴 것으로 만드는 요인은 본능 밖에 있는 문명에서 나와야만 했어. 1990년에 랜디 소닐은 강간을 당할 때 느끼는 여자의 고통이 강간에 맞선 방어 본능으로 진화했다는 가설을 제시했어. 특히 열등할 뿐만 아니라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것은 여자의 번식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유독한 섹스지.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가 강간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본능을 진화시켰다는 가설은 상당히 가망성이 커 보여. 반면 프로이트는 여자가 무의식 수준에서 강간을 즐긴다는 가설을 제시했어. 프로이트에게는 근친상간도 강간당하는 것도 본능 또는 이드의 수준에서는 달달한 섹스여야 했어. 페미니스트 여러분, 여자를 극도로 모욕하는 가설을 프로이트가 제시했다고요? 혼 좀 내주세요. 그냥 해본 소리야. 만약 프로이트의 가설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강력하게 입증된다면 페미니즘의 심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건드리든 나는 프로이트의 편에 설 거야. 여자가 강간을 당할 때 이드는 섹스를 즐기지만 초자아가 즐기지 못하게 만든다고 프로이트는 생각했어.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강간을 당할 때 여자가 때로는 마비가 된다고 생각했지. 프로이트의 본능은 이런 식으로 멍청하고 비합리적이고 현실을 무시할 때가 아주 많아. 그냥 무작정 쾌감을 추구하고 불쾌감을 회피할 뿐이지. 그 쾌감이라는 것도 대단히 조잡한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지. 섹스가 기본적으로 번식에 도움이 되니까 섹스는 본능 수준에서는 무조건 쾌감을 준다고 생각한 것 같아. 음식이 기본적으로 번식에 도움이 되니까
음식은 본능 수준에서는 무조건 쾌감을 준다고 주장하지 그랬냐? 세균 덩어리든 독성물질 덩어리든 인간이 음식이라면 무조건 즐기도록 진화했다고 주장하지 그랬냐? 그러면 적어도 일관성은 있었을 거야. 멍청함을 공작의 꼬리만큼이나 화려하게 과시하는 일관성이었겠지만 프로이트와는 철천지 원수인 진화심리학은 본능 속에 대단한 지혜가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 자연 선택이 선물한 생태적 합리성이지. 과거 원시 사회에서 벌어졌던 번식 경쟁 또는 유전자 복제 경쟁의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 전략이었다는 얘기야. 본능이 때로는 대단히 멍청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진화 심리학자들도 인정해. 하지만 프로이트처럼 본능이 대단히 멍청하다고 보지는 않아. 프로이트는 자신의 이론이 인간 사회의 금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발 또는 저항을 크게 받는다고 주장했어. 웃기지 말라고 그래. 본자이덕하는 논리와 과학으로 무장한 21세기 진화 심리학자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19세기 기독교인이 아니야. 당신의 이론들이 21세기 진화 생물학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어 보여서 짜증이 날 뿐이야. 진화 생물학의 기본 원리들과 정면으로 충돌해 보이는 가설이 인정받으려면 대단히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프로이트는 꿈이나 증상을 해석이랍시고 해놓고 그것이 강력한 증거라고 우겼을 뿐이야. 그럴싸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강력한 과학적 증거가 될 수는 없어. 어떤 데이터가 자신의 가설을 반증할 수 있는지 프로이트가 과학적으로 합당하게 명시한 적 있나? 그런 반증을 이겨낸 성과를 과연 프로이트가 제시한 적 있나? 나는 한국어판 프로이트 전집 전체를 최소 2번씩이나 읽었어. 한국에서 아직 번역되지 않은 논문들을 번역해서 출간하기도 했지. 프로이트는 반증의 시련을 제대로 견뎌낸 데이터를 전혀 또는 거의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 그 대신에 반증을 회피할 수 있는 꼼수들만 열심히 개발해냈어. 자신의 이론과 뭔가 들어맞지 않으면 상징으로 해석하거나 반대로 해석하거나 의사에 대한 환자의 전의로 해석하거나 정신분석에 대한 환자의 저항으로 해석하는 식이었지. 원래 무의식은 모순이나 일관성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천하무적 까방권도 휘둘렀지. 해석의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반증의 위험이 줄어들지. 현대 물리학이 극찬을 받는 이유는 유효 숫자 5자리 이상을 정확히 예측하기 때문이야. 어떤 면에서는 검증 방식이 대단히 경직되어 있어서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자유도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야. 이번에는 세 번째 유독한 섹스에 대해 살펴볼 거야.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하는 섹스가 때로는 유독할 수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여자가 때로는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바람을 피우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인기가 많지. 착하지만 열등한 남편이 여자와 여자의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돌본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여자가 우월한 남자와 맛있는 섹스를 해서 얻은 좋은 유전자로 임신한다고 하자. 사또메일로부터는 유전자를 얻고 남편으로부터는 지원을 얻는 전략이지. 들키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이야. 남편의 입장에서는 천인공로할 일이지만 그건 남편 사정이지. 남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자신을 무한대로 희생하도록 인간이 진화했을 리는 없다고.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때로는 바람을 피우도록 여자가 진화했다는 가설이 옳다고 하자.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맛있는 섹스라면 열등한 남편과 하는 의무 방어전은 맛없는 섹스지. 근친상간이나 강간당하는 것만큼 쓰디쓴 섹스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맛없는 섹스일 거야. 여자가 때로는 성교통으로 고생하기도 하지. 열등한 남자하고 할 때만 느끼는 선택적 성교통 또는 선택적 불감증과 우월한 남자하고 할 때만 느끼는 천상의 오르가슴이 결합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한 외도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성교통과 불감증은 당연히 병리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이전에는 입덧이 당연히 병리적 현상이라고 생각했듯이 외도 전략을 위해 진화한 선택적 성교통과 불감증에 대한 가설이 이미 발표되었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챗GPT는 못 찾았다고 답했어. 페미니스트들을 겁나게 붕괴하도록 만드는 이런 가설을 생각해냈더라도 강력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면 유명 진화 심리학자가 감히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대학 교수 자리는 소중하니까. 음식의 맛에는 서열이 있어. 극도로 맛있는 음식부터 극도로 맛없는 음식까지 나열할 수 있지. 그리고 그런 서열에 본능이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대단히 쓴 음식이 대단히 맛있는 음식으로 통하기는 대단히 힘들지. 여자의 입장에서 섹스를 바라보자. 대단히 맛있는 섹스, 즉 극도의 오르가슴도 있지만 대단히 쓰디쓴 섹스도 있지. 여자는 유전자 궁합이 맞지 않을수록, 남자가 열등할수록, 남자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을수록 섹스를 맛없게 느끼도록 진화한 것 같아. 근친상간은 유전자 궁합이 거의 극단적으로 안 맞는 경우지. 음식의 맛과 섹스의 맛을 이런 식으로 유비한다고 해서
뭐나 뭔 검증의 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또한 진화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훨씬 더 엄밀한 용어들을 배워야지. 어쨌든 이런 유비가 진화 심리학 입문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줄 것 같아. 적어도 프로이트의 조잡한 심리학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같아.